예,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음, 컴퓨터 속의 데이터 표현, 그 중에 정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수를 할 텐데, 플로팅 넘버. 그 전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정수, 즉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호 절대값, 사인 앤 매그니튜드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이 방법은 만약 6비트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비트가 부호 비트가 되는 겁니다. 부호 비트, 사인 비트가 되고 나머지가 절대값을 가지는 건데, 예를 들면 6비트 나라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앞에 사인 비트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호와 절대값의 단점을 말씀드렸죠.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개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셈기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부호, 양수와 음수를 더하려면 부호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호가 만약 다르다면 큰 절대값에서 작은 절대값을 빼고 큰 절대값의 부호를 붙여야 됩니다. 결과에. 덧셈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부호와 절대값 표현은 컴퓨터에서는 쓰지 않는다,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색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보수라는 걸 씁니다. 보수, complement number라는 건데요. 실제 이진수에서는 2의 보수와 또는 1의 보수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의 보수 이야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2의 보수에 비해서 1의 보수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 쉽게 고글링 해보면 아시는데요. 음, 2의 보수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2의 보수를 만드는 방법은 해당하는 어떤 수에, 이 수에, 이 수는 지금 양의 플러스 10인 거죠. 플러스 10의 2의 보수 관계인 마이너스 10의 이진수 패턴을 만들고 싶은데, 이러려면 111에서 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비트가 반전되게 됩니다. 거기다 1을 더하면 나타난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 보수에 대한 개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이해 보수의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해 보수, 8비트 나라에서 이해 보수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해 보수의 규칙성을 보면 음수 표현에 대해서 잘 보면 MSB, 제일 왼쪽 비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 보수의 비트 패턴을 보고 MSB가 1이면 음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첫 번째 비트가 부호 비트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부호 비트는 아니지만 MSB를 보고 부호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 보수에 관계된 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수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컴퓨터 내부에서 곱셈은 덧셈을 반복적으로 해서 수행한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수의 곱셈 연산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실수 표현이 정수 표현과 다른 점에서 따라 나는 이유인데, 예를 들면 정수 2와 실수 2.0은 이진수 패턴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값은 비슷해 보여도 정수와 실수라는 차이 때문에 실제 이진수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왜 또는 어떻게 그렇게 저장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수의 표현을 배울 텐데, 일단 진법 변환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제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34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려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수 파트와 소수 파트를 별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5를 바꾸려면 5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잠시만요. 5는 잠시만요. 바뀌었습니다.
5는 10125가 되죠. 이제 0.34를 이진수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2를 계속 곱해 나가면서 정수 파트로 캐리가 생기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0.68이 되겠죠. 1.36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소수 파트만 계속 계산합니다. 0.72, 1.4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무한 소수가 될 것 같은데 요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 이진수로 바꾸는 원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보지 않으셨으면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0101에서 쭉 가는 이진수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방법 다 컴퓨터 내부에서 쓰이는 방법인데, 한 방법은 고정 소수점 표현. 여기서 고정이란 말은 소수점 위치를 고정시켜 둔다는 의미이고요. 부동 소수점 표현 방법은 소수점 위치가 floating,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이라는 게 floating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float 타입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이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정 소수점과 부동 소수점 표현을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진수 이 보수 표현이 일종의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진수 2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면 여기에 소수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다는 원리로 정수를 표현하는 원리를 그대로 실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5.34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진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따로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6비트로 실수를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 중간쯤에 소수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는 정수 파트, 뒤에는 소수 파트를 써주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 방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점은 또 다른 방법인 부동 소수점 방법, 부동 소수점 점 표현 방법을 배우시면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숫자는 패턴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숫자의 크기,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절대값이 이 정도밖에 표현 못하죠. 그 실제 소수 파트도 정밀도도 낮습니다. 정밀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 잘 안 쓰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속도가 빠릅니다. 정수와 똑같은 속도, 거의 똑같은 속도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한된 분야에서 숫자 크기나 정밀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 픽스드 포인트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PC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을 배울 텐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잡한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나? 뭐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지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 표현 방식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하는 거고요. 차례차례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형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Normalized form이라는 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10진수 실수를 2진수로 바꾸면 이 폼은 굉장히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숫자는 소수점 위치를 이동시켜 가면서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소수점을 한 칸 앞으로 옮기면 11.010010111 이렇게 되면서 2의 1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또는 소수점을 뒤로 옮겨가면 1101.001.01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되겠죠. 즉
소수점 위치를 플로팅 시켜가면서 지수값이 생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통일된 형태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일된 형태가 바로 normalized form, 정규형이고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오게 만드는 폼을 말하는 겁니다. 소수점 앞에 1이 하나인 폼을 normalized for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게 우리가 보통 가수라고 이름을 짓고요. 요 부분이 지수겠죠. 그러면 십진수 실수를 normalized form으로 변경하고 나면 우리가 이진수인 것은 아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가수와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소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와 가수를 표현해 주면 되는데 앞부분이 지수가 오게 됩니다. 지수는 영어로 exponent라고 합니다. 뒷부분이 가수가 오게 됩니다. 가수는 영어로는 멘티사라 significant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런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호 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호 비트는 가수의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소점 표현 방식에서는 가수는 부호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지수는요? 지수는 부호 비트 없이 지수를 표현한다는 말은 이해 보수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해 보수 표현으로 지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드릴 겁니다. 좀 트리키한 파트이긴 한데 재미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실제로 지수를 위해서는 초과 표현이라는 걸 씁니다. 영어로는 excess representation, 뭔가를 초과시켜서 표현한다는 건데 부동소점 표현 방식에서 지수를 위해서는 초과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초과 표현은 얼마를 초과시킨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지수 비트가 만약에 3비트를 쓴다면 3초가 표현을 씁니다. 사실 왜 3초가 표현, 4초가 표현이 아니고 또는 2초가 표현이 아니고 3초가 표현을 쓰는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초가 표현이 뭐냐 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3승이라면 마이너스 3에서 3을 초과시켜서 0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0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잠시 한 번 더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예를 보면 아까처럼 6.58 어쩌고저쩌고 하는 10진수를 2진수 형태로 비트 패턴 바꾸고 이 숫자를 정규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8비트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8비트로 해당하는 숫자를 표현한다면 그리고 지수를 위해서 3비트 가수를 위해서 4비트가 만약에 할당되어 있다면 이건 뭐 시스템에 따라 다르겠죠. 가수는 왼쪽부터 4비트를 자르면 되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4비트니까 그걸 그대로 씁니다. 1101 그리고 여기에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를 2를 써야 되는데 지수 비트가 3비트면 지수 비트를 위해서 3비트를 쓴다면 3초가 표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5라고 쓰는 겁니다. 5라고 쓰고 실제로는 2라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가 플러스니까 부호 비트는 0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는지. 자, 지금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1번 숫자가 있고 2번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큰 숫자인가요? 그렇게 하면 1번, 2번 숫자가 큰가요? 2번 숫자가 크죠? 왜요? 지수가 크니까. 지수가 큰 숫자가 큰 숫자죠. 지수가 2승이니까 얘는 1승인데 그런가요? 만약 이 앞에 1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가수가 더 크니까 이 숫자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규형을 씁니다. 정규형이란 말은 1 앞에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규형에서는 지수가 큰 숫자가 큰 숫자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동일하다면 그때 이제 가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을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규형으로 표현하고 나면 두 수의 대소 비교하는 시점에서 지수를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비트가 앞에 옵니다. 그리고 가수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초과 표현을 쓰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로 오면 지금 동일한 10진수 숫자를 2의 초과 표현으로 표현할 때, 3의 3초과 표현, 그리고 2의 보수로 표현할 때인데, 여기가 이제 보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초과 표현을 쓰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비트를 대소를 비교할 때 이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이든 플러스 숫자이든 해당하는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두 수를 그냥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이 숫자가 더 큽니다. 대소 비교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그대로 숫자 커지는 방향으로 이진수 비트 패턴이 절대값으로 판단했을 때 그대로 커지는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 보수는 그렇지 않죠.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누가 큰지를 비교하려면 부호 비트 또는 부호도 판단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죠. 여기는 지금 2의 2승이어서 3초가 표현해서 5라고 쓴 겁니다. 실제로는 2지만 얘는 1승이어서 4라고 쓴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1번이란 숫자와 2번이란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왼쪽 비트부터 차례로 대소를 비교해 나가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1번 숫자의 비트가 더 크죠. 그러면 1번 숫자가 큰 겁니다. 라는 말은 실수 간의 대소 비교인데 1번 숫자와 2번 숫자를 정수 대소 비교기 를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수 연산은 복잡한 인코딩 방법 때문에 정수 연산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초과 표현을 쓰고 또한 지수 패턴이 가수 패턴보다 앞에 있으면, 왜냐하면 지수가 더 큰 숫자 단위를 의미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규형에서는, 그래서 지수를 위해서 초과 표현을 쓰는 거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과 표현을 쓰면 두 수의 대소 비교가 정수 비교 연산화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했는데 이해하실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예, 넘어가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왜 부동소점 표현 방식에서 정규형을 사용할까? 정규형을 쓰면 왜 좋은 점이 있을까? 그렇게 되면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초과 표현을 씀과 동시에 부동수점 실수 비교 연산이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패턴이 가수 패턴보다 앞에 있는 이유는 정규형에서는 지수 비트 값, 지수의 값이 가수의 값보다 큰 자릿수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수점 표현 방식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단에 0.2라는 숫자를 한번 부동수점 표현 방식에 따라 표현할 텐데, 부호는 한 비트, 그 지수를 위해서 4비트, 이거는 뭐 공식처럼 사용하면 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수를 위해서 4비트를 쓰면 2의 n-1승 -1초가 표현, 그래서 7초가 표현을 써야 합니다. 7초가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수를 위해서 4비트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0.2는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0.2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전에 했었죠. 0.2를 계속 2를 곱해 나갑니다. 0.4, 0.8, 1.6, 1.2, 0.4, 0.8, 1.6, 1.2, 이게 486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쭉 앞에
캐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0.0011 0011 쭉 반복되는 무한소수인데 순환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순환소수. 그래서 보통 우리 수학에서는 0011이라고 쓰고 앞 뒤에 패턴 앞 뒤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죠. 이게 0.2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는 0.2라는 십진수가 무한순환소수로 표현되니까 정확한 숫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0.0011 0011 계속 나간다면 첫 번째가 정규형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소수점을 뒤로 3칸 옮겨야 됩니다. 소수점 앞에 1이 한 개 오려면 그러면 1.1 00 11 00 11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이거 곱하기 3칸 옮겼으니까 뒤로 가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뒤로 앞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뒤로 가면 숫자가 저도 헷갈리네요. 2에 마이너스 하나 둘 셋 3승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4초가 표현이고 현재 플러스니까 부호 비트는 0이 되고요. 지수를 위해서 마이너스 3을 써야 되는데 7초가 표현을 쓰니까 4라고 쓰게 되겠죠. 지수는 4비트입니다. 그러면 0, 1, 0, 0 이게 지수입니다. 그리고 가수는 앞에서부터 5비트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 1, 0, 0, 1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실제 저렇게 바뀐 이진수가 실제로 값이 얼마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0.0이죠. 0, 0, 1, 0, 0, 1, 1, 0, 0, 1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수고 가수입니다. 여기에 소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1001 곱하기 2에 실제 4인데 4라고 적혀 있는데 7을 초과시켜서 4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숫자를 다시 십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점이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니까 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011001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산수인데 어떡하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 64, 128분의 1입니다. 이놈을 다 더해야 됩니다. 일단 이놈을 먼저 더하면 16분의 3이 되고요. 더하기 128분의 1이 되면 128분의 어떻게 분모를 맞출 수 있죠? 좌우에 8을 곱하면 되죠. 38이 8을 곱하고 8을 곱하면 6, 8, 48 되니까 24, 25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요 값이죠. 25 더하기 128 25 나누기 128 해보겠습니다. 저 산수에 약한데 0.0을 붙이고요. 1밖에 안 되죠. 2배라면 256이니까 128이면 2가 되고 2가 되고 1이네요. 0을 붙이면 한 8 정도 나오나요? 8, 8이 64, 6이 올라가고 8이 16이면 2가 나고 2가 올라가고 8은 8, 10이 되면 128이면 9인가요? 9까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0.19 어떤 십진수가 될 것 같네요.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0.2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실제 10비트 나라에서 이진수를 표현하면 0.19처럼 근사치로 표현된다는 점이죠. 예, 이걸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까지 시간을 쓴 겁니다. 넘어가고요. 몇 가지 더 뭐 트리키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정규형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정수 파트는 1이 됩니다. 모든 수가 정수가 1이라면 꼭 이 숫자를 표현할 필요 없죠. 실제로는 이 숫자 정수를
히든 시켜서 한 비트를 소수를 한 비트 더 쓰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4비트만 표현 가능한데 뒤에 비트를 한 비트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무시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테크닉을 히든 비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트리키한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규형으로 표현하고 나면 이 숫자가 모든 비트가 0의 숫자가 0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든 돼 있으니까요. 앞에 1점이라는 게 히든 돼 있는 셈이에요. 히든 비트를 쓴다면. 그래서 모든 숫자가 0의 숫자가 0이 아니니까 0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를 0이라고 약속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제일 하위 비트가 1인 이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1이 있는 숫자가. 이런 트리키한 파트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소점 표현 방식의 원리 정도 알고, 그래서 부정확한 값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면 지수 셋, 가수 넷,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정수가 31이 됩니다. 실수가 31.0. 그러니까 지수를 위해서 3비트를 쓰고 가수를 위해서 4비트를 쓴다고 할 때 31.0이 가장 큰 양의 실수이고 0.132815가 가장 작은 양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연산 도중에 이 값을 넘어서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하고요. 이 값을 넘어서서 더 작아지는 걸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132815 나누기 2라고 하면 바로 0이 돼버리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숫자로 가지 않는다고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음수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서는 걸 언더플로우, 이렇게 넘어서는 걸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에는 오버플로우라는 개념만 있지만 실수는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두 개념 다 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이한 값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IEEE 754라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 IEEE 754라는 스탠다드가 부동소수점 표현 규약입니다. 아마 C를 배우시면 플로트 타입, 더블 타입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앞에 순서대로 부호 비트, 지수 비트, 가수 비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싱글 프리시전은 4바이트로 실수를 표현하고요. 더블 프리시전은 8바이트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같이 지수 파트의 비트 수도 많아지고 가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커진다는 말은 숫자의 크기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고요. 가수 비트가 개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블 프리시전, 더블이 플로트보다 더 큰 값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 내부에서 정수 표현과 실수 표현을 배웠습니다. 정수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부호와 절대값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이유는 0이 두 개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개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덧셈기가 복잡해집니다. 덧셈기가 복잡해진다는 말은 느리다는 말이죠. 연산이. 그러면 다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수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2의 보수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보수 표현은 부호 비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호 비트가 없다는 점. 그래서 덧셈기가 빨라집니다. 부호를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비트와이즈 계속 더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부터. 실수는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과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의 장단점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부호 비트를 표현하고 지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수를 표현하게 되는데, 가수가 정밀도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 지수가 크기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그리고 지수를 위해서는 초과 표현이라는 걸 씁니다. 이 정도만
큰 틀에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교재를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은 숫자 표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자 표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